김정은 교수님, 오늘 사실 식사 보기만 해도 굉장히 풍성하고 맛있어 보이는데 이 메뉴가 굉장히 좀 특별하게 준비한 메뉴라고 들었어요. 네. 보기에는 사실 똑같잖아요. 일반 네. 된장찌개, 김치찌개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숨어있는 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된장찌개 같은 경우에는 저염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칼칼한 고추장 대신에 고춧가루 넣었고요. 그 다음에 들깨가루와 두부는 지금 형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으깨가지고 식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기 위해서 풍부한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버섯이라든지 제철 연근이라든지 무라든지 이런 재료들을 활용을 했고요. 또 김치찌개는 지금 김치의 붉은색이 이렇게 나고 보글보글 끓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보통 이제 김치찌개 끓이실 때 김치 국물도 좀 넣고 그쵸. 또 이렇게 간을 맞추기 위해서 양념 같은 것도 넣는데 그것들을 조금 덜어내시고 토마토를 넣고 끓였어요. 토마토. 네. 오. 그래서 붉은색은 살리면서 토마토의 새콤하고 또 감칠맛이 이 김치찌개에 고스란히 들어있기 때문에 기타 양념이나 국물을 넣지 않아도 풍부한 맛으로 저염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한식 메뉴가 정말 좋은데 네. 저도 환자분들한테 항상 국물 드시지 마세요 하는데 그쵸. 다들 하시는 말씀이 국물 안 먹으면 무슨 맛으로 먹냐, 네. 찌개를 무슨 맛으로 먹냐 이러시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주신 대로 해 드시면은 좀 염분 섭취를 줄이면서 맛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주변에서 보면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니까 네. 땀을 흘렸으니까 염분이 빠져나가서 이걸 그냥 염분을 먹어야 된다고 막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 염분을 몸으로 빠져나갔다고 해서 우리가 섭취한다.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염분 섭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염분이 많이 들어갈 거로 의심되는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먹는다고 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교수님이 만들어주신 오늘의 식사는요, 제가 좀 이름을 붙여보면은, 우리 가을에는 제철 식재료가 많잖아요. 그리고 가을에는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살이 찌는 계절인데요. 많이 먹게 되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칼로리도 많지만, 나트륨 섭취가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매일 드시는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는 저염으로 하고, 그리고 가을 식재료를 가지고 만든 아주 맛있고 건강한 식단인 것 같아요. 맞죠? 네. 아, 이렇게 차려만 놓고 네. 먹지 못하니까 너무 군침 나가지고. 배고파요? 네, 네. 저희 좀 맛을 좀 보고 맛도 어떤지 저희 네. 좀 보겠습니다. 네. 김치찌개 이제 저염을 하기 위해서 토마토를 사용하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김치찌개의 특징적인 맛을 생각하면 신김치. 그렇죠? 그리고 우리 김치찌개가 가지고 있는 감칠맛. 네. 네. 그런데 토마토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토마토가 이제 약간 새콤하면서 또 이게 단맛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김치찌개가 가지고 있는 그 맛을 우리가 그 토마토로 대체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죠? 네, 예. 맞습니다. 영양학적으로는 토마토를 넣기 때문에 김치찌개가 가지고 있는 나트륨을 배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나트륨을 적게 먹는 방법은 양도 적게 먹어야 되겠지만 체내에 있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그런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요. 토마토는 단맛이 가지고 있는 채소 같은 과일이잖아요. 근데 그거 아시죠? 아무리 이런 영양가가 있어도 맛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데요.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리는 순간입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저는 사실 김치가 좀 덜 들어가면 안 매울까 봐 김치찌개도 살짝 매운맛이 있어야 맛있는데 사실 토마토를 넣었어도 제가 일반적으로 먹던 김치찌개랑 비슷하게 그렇죠. 네, 저 차이 거의 없어요. 네. 우리가 왜 서양 요리에서도 토마토만을 가지고 소스를 만들면 그것만으로도 사실 무언가 다른 재료가 들어가지 않아도 파스타 소스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네. 토마토에도 감칠맛 성분이 다시마에 들어있는 것과 똑같은 글루탄산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치 토마토가 육수를 내는 다시마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껍질 같은 게 하나도 안 보이는데 토마토 넣으실 때 넣으실 때 껍질은 빼고 넣으신 건가요? 사실 껍질을 빼고 넣으면 걸리지 않아서 더 좋긴 한데 방울토마토를 그대로 그냥 반으로 갈아서 넣으셔도 끓이다 보면은 밑에 껍질 부분이 이렇게 수축이 되면서 가라앉으면서 입에 걸리지 않습니다.
껍질 벗겨서 넣기 귀찮으시죠? 네, 그리고 네. 토마토 껍질하고 김치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전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토마토가 글루탐산 나트륨이 있어서 네. 감칠맛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네. 토마토 영양학적으로 너무 좋은 채소잖아요. 토마토가 익어가면 두분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죠? 아, 저희 어떡하죠? 가뜩이나 지금 애들 학원비 준비했는데 네, 사실 유명 교수님 우리 염분 줄여서 먹어야 되는 거는 너무 많이도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들어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왜 저희가 염분 줄여서 먹어야 되는지 좀 말씀 주시면 사실 우리가 네. 이 일상생활에서 부지부식간에 먹고 있는 음식들에 굉장히 많은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죠. 근데 그렇게 섭취를 하다 보면 단지 짠 게 아니라 나트륨을 계속해서 과다히 섭취하다 보면은 그것이 결국은 삼투효소 때문에 이 혈관으로 물을 끌어당겨요. 그러면 혈관벽에 압력이 생기겠죠? 혈관 손상도 되고 또 이걸로 인해서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고 신장이라든지 주요 장기 손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경 써서 저염 식단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이미 현대인들의 식단, 대한민국 현대인 식단에는 나트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런 조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또 저염으로 먹을 때 식재료를 좀 줄이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좀 영양소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거 괜히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충분히 영양소를 섭취하면서 저염을 하실 수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찌개라는 음식이 무조건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사실 찌개는 여러 재료들을 한꺼번에 넣고 가정에서 간단하게 끓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골고루 영양 섭취를 잘할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해요. 그 대신 찌개를 보다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국물보다는 좀 건더기 위주로 채소와 오늘은 뭐 돼지고기, 살코기 부분을 좀 넣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동물성과 식물성 재료 그리고 국물 위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되 국물을 드실 때는 지금 뭐 감칠맛과 염분을 줄이기 위해서 토마토 넣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포인트를 좀 잡고 신경을 쓰셔서 국물 요리 하나를 좀 정성스럽게 만드시면 사실은 다른 반찬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저염 식사를 하라고 말씀드리면은요, 무조건 드시지 않으세요. 양을 줄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저염 식사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충분히 섭취하면서 나트륨 섭취만 줄이라고 하는 거죠. 네, 저희가 식재료 안에도 나트륨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채소에도 나트륨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육류나 또 우리 그 생선류에도 나트륨 들어있고요. 저희가 나트륨을 줄이라고 하는 거는 부가적으로 들어오는 소스라든지 그 다음에 첨가되는 그런 나트륨의 섭취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리를 하면은 우리가 늘 기억하던 그 김치찌개의 맛, 네. 짭조름한 그 맛은 있는데 교수님 말씀처럼 나트륨을 줄이고 맛은 그대로 있으니까 땡기는데요. 더 주시겠어요? 네,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된장찌개도 보니까 재료가 이제 골고루 들어있어서 말씀 주신 대로 영양소 챙기는데 이게 야채도 있고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성분도 들어있고 해조류도 들어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드시기만 해도 정말 이렇게 밥하고만 드셔도 영양학적으로는 문제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찌개를 얘기할 때는요, 네. 국물하고 다르게 건더기 위주로 드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찌개류가 가지고 있는 단점, 나트륨을 줄이기 위해서는 채소류 섭취를 좀 충분히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특히 된장찌개는 콩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 식물성 단백질이 아주 대표적인 단백질이죠. 그래서 단백질 섭취량도 충분히 먹을 수 있고요. 또 지금 밥도 연근밥을 하셨어요. 네. 가을 채소의 대표적인 뿌리 채소. 연근은 우리 밥과 같이 드셨을 경우에는 이 식이섬유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작 활동을 많이 해서 어때요? 혈당도 그렇죠.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고 올라가죠. 그리고 포만감 가져서 우리 저절로 다이어트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식재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연근조림 연근을 되게 좋아하는데 보통 조림으로만 해서 반찬을 먹었었는데 사실 저염을 시작할 때 조린 음식은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방법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밥은 할 때 그냥 밥을 지을 때 연근을 넣기만 하고 똑같이 밥을 지으면 되는 걸까요? 네, 연근 조금 도톰하게 썰어 주시면은 또 부서지지 않고 요 식감 그대로 살리실 수 있고, 만약에 어린아이가 좀 이렇게 크기가 커가지고 먹기 힘들다 또는 조금 소화 잘 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요걸 조금 다져가지고 밥에 같이 섞어서 그냥 밥을 안 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오늘 가을 네. 가을제를 얘기하고자 가을 대표 생선 전어를 준비해 주셨는데 전어의 영양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가을 전어는 뭐 가을을 전어 먹기 위해서 기다린다고 해서 네. 그렇구나. 네. 처음 봤어요, 저도. 네. 며느리도 아, 돌아온다. 진짜요? 집 나간 며느리도. 예, 네. 많은 분들이 네. 가을이 되면은 가장 기다리는 게 뭐냐 물어봤을 네. 때 전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가장 기대하는 그런 식품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을 전어는 가장 맛이 좋아요. 그러니까 기름지다고 얘기하죠. 근데 좋은 기름이에요. 우리 불포화 지방산, 필수 지방산 가지고 있고요. 다들 많이 들으시는 EPA, DHA 들어있어서요. 뭐죠? 두뇌 영양. 그렇죠. 띵동. 네.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고요. 또 가을에는 중요한 시험들이 많아요. 아, 네. 그래도 진짜 그렇죠? 팁인데. 그래서 우리 가을 전어를 드시게 되면은 두뇌를 아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 시험 보는 친구들한테도 적극 권장드리고요. 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는데요. 가을 전어의 머리를 먹게 되면은 깨가 서말이다. 아. 네, 들어보셨죠? 네, 네, 네. 예, 그만큼 고소해요. 그래서 맛도 최고고, 우리 깨가 굉장히 좋은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을 전어는 우리가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필수 지방산,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맛있는 제철 생선입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오메가3의 보물찾고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아, 그렇죠. 오메가3. 보통 우리가 혈행 개선에도 도움되고, 말씀하신 대로 띵동, 두뇌 기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맛있기도 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가을철에 또 호흡기 감염도 많고 하는데 항염증 효과도 있어서 네. 또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일부러 전어를 구이로 준비해 주신 거 맞죠? 네, 저요? 사실 구웠을 때가 제일 맛도 있고요. 뭐 양념장을 뿌린다거나 그렇게 드실 수도 있는데 고소하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간이 없어도 구우는 것만으로도 맛이 있고요. 근데 좀 주의하실 점이 좀 장가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드실 때 좀 바싹 구워서 꼭꼭 씹어 드시면은 또 장가시 걸릴 걱정이 없으니까 좀 신경 써서 그 부분은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냉채를 버섯을 넣고 만든 거는 사실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네, 이건 조리는 어떻게 하신 걸까요? 사실 뭐 냉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식초랑 설탕, 소금 이렇게 들어가면은 냉채 만드실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마늘 다진 거 살짝 넣어주시고 그런데 새콤한 맛이 들어오면은 염이나 그런 나트륨 성분이라든지 또 단맛을 조금 줄여도 그 새콤한 신맛 때문에 맛이 좀 개운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당이나 나트륨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때 보통 이제 미역이나 오이 이런 걸로 냉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철 이제 버섯이 있다 보니까 버섯은 사실 특별하게 무언가 방해하는 맛이 없어요. 그리고 씹는 식감도 고기처럼 쫄깃쫄깃하기 때문에 미역이나 기타 뭐 오이나 무 같은 거 넣었을 때 같이 냉채를 하셔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겨울 들어가다 보니까 네. 비타민 D가 생각나는데 그렇죠. 이 버섯하고 비타민 D. 네. 그런가요? 역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예, 제가 비타민 D 전공자잖아요. 아, 네. 저는 비타민 D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도 버섯은요, 맞춰보겠습니다. 특히 네. 이제 가을 버섯은 우리 햇빛 영양소, 비타민 D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버섯이에요. 겨울이 되면 햇빛을 쐴 가능성이 훨씬 줄잖아요. 그래서 가을에는 버섯 꼭 드셔주셔야 되는데요. 버섯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영양학적으로 비타민 D가 함유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버섯은 감칠맛. 네, 그래서 짠맛을 대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버섯이 식감이 고기처럼 이렇게 잘 저작 활동하는 고기 맛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감히 김정은 교수님이 만드신 버섯과 다시마의 냉채의 장점을 또 하나 말씀드리면 뭘까요? 우리가 냉채를 만들 때는 아까 식초와 소금을 네. 쓰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다시마를 쓰게 되면 짠맛이 있잖아요. 소금을 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나트륨만 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버섯과 다시마 냉채는 그야말로 저염을 할 수 있는 아주 골격에도 좋고 그 다음에 우리 비타민 D의 기능 중에 요새 면역이죠. 네. 맞습니다. 면역력 향상하는 그런 우리 겨울철을 대비하기 위한 가을에 아주 제철 식재료 2가지로 만들어주신 최고의 반찬이라고 얘기할 수 근데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메뉴를 살펴보니까 사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이 환절기 가을철에 건강을 챙기는 정말 좋은 음식 메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많이 배웠고요. 특히 조리 방법이 쉽다고 하셔가지고 좀 꼭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요. 네, 아무리 건강에 좋아도 사실 만들기 어려우면 잘 안 해 드시게 네. 되는데 오늘 간단하게 만들었으니까 한번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제철 식재료의 좋은 점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가을철에는 정말 제철 식재료가 굉장히 많아요. 가을에 영양소를 가득 먹을 수 있는 이 식사에 가을의 향기를 전부 담아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한식이라고 하면은 소금도 뿌리고 네. 그리고 막 짭짤한 맛이 꽉 차야 막 흰쌀밥을 먹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조리 단계별로 다 저염인데도 맛있거든요. 정말 이렇게만 준비한다면 저염식단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정말 제가 의도한 바이기도 하고 또 저도 제 방법이 맞았구나 하면서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간단한 방법으로 제안을 드리니까요.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교수님들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